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 주치의 머니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10년 뒤에도 그 돈이 여전히 1억 원의 가치를 할까요? 아니, 더 직설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드는 마법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강탈이죠.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하면 물가가 오르는 거지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추적한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혁신하면서 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일할 사람도 줄고 소비할 사람도 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저 머니백이 오늘 이 거대한 음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이죠. 자, 탐정 모자를 꽉 눌러 쓰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첫 번째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경고장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일본을 기억하십니까? 재팬 에즈 넘버 원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절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뒷걸음질 치고 있죠. 무엇이 일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는 많은데 물건 살 사람이 없으면요? 집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면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성장이 멈추고 혁신이 사라집니다. 유럽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26년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0.7명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30년 걸린 일을 우리는 아마 10년에서 15년 안에 겪게 될 겁니다.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소비가 없고, 소비가 없으면 투자도 없고, 투자가 없으면 혁신도 멈춥니다. 이게 바로 인구 절벽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금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1만 원인데 왜 미국 돈은 더 비싸고 우리 돈은 덜 비쌀까요? 그건 바로 일할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일합니다. 석유를 사도 달러, 무기를 사도 달러, 국제 거래는 거의 다 달러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 원화는 어떻습니까? 주로 한국 안에서만 통용됩니다. 일할 수 있는 무대가 훨씬 좁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차이입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이미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1946년에서 1964년생이니까 지금 60세에서 80세 사이죠. 반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74년생입니다. 지금 막 은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이미 고령화의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진짜 고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더 위축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자니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돈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결국 한국 금리는 미국보다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말은 곧 우리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이건 마치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지갑에 난 구멍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거 주식 분산 투자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는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한 우물만 파다가는 그 우물의 가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세 가지 방패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방패, 달러 자산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는 전 세계에서 일한다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어떻게 달러를 사요? 간단합니다.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들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달러 기반 ETF를 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원화가 아닌 다른 화폐로 보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패, 금 투자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입니다. 종이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이 금으로 몰립니다. 금을 사려면 금은방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즘은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죠.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금을 5%에서 10% 정도만 넣어두셔도 위기 상황에서 큰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 방패, 능력의 다양성입니다. 이건 투자 자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능력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직업, 하나의 기술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부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네트워크를 넓히거나 커리어의 포트폴리오도 넓혀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줄 건 결국 여러분의 다양한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좀 우울하십니까? 한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있습니다. 700조 원이 넘는 자금이죠. 이 돈이 앞으로 3년에서 7년간은 우리 경제를 떠받칠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도 고갈되기 시작하겠지만요. 바로 그 3년에서 7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을 다각화하고 능력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는 늦습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내 돈이 전부 원화로만 되어 있진 않은가? 하나의 자산에만 몰빵하고 있진 않은가? 내 능력은 충분히 다양한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셔도 위기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머니백과 함께한 경제 탐정 시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단순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제 머니백이 옆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지갑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머니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